그 침대에다가 어떻게 식초를 이제 뭐 넣는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너무 황당하게 들려요. 네. 그래서 따님은 대체 뭘 믿고 이런 걸 사셨냐 했더니 어머님이 너도 한번 봐봐라 하면서 온라인에 있는 강의 영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우주의 의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신이 제 몸에 부활하셨어요. 저는 인류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의 불로장생을 위해 태어난 그런 존재인 겁니다. 나 이 목소리 톤 옛날에 야시장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멘트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애들은 가고 좀 이따가 네. 게스트가 한 명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뭘 보여주고 돌려. 그다음에 뚝딱 넘어가면 뭐 이렇게 또 물건 돌려. 약을 돌립니다. 구성이 알차네요. 네. 그 있어 패턴이 있어 야시장 가면. 사실 우리가 식초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사이비 교주의 냄새가 나거든요. 우선은 강의 속의 그 남성을 저희는 신박사라고 일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들도 이제 어머님이 들었다는 그 강의 동영상을 찾아봅니다. 네. 그리고 첫 등장부터 아주 범상치 않은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방금 수행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 모자 왜 쓰는지 아시죠? 이 빨간 모자는 또 생명을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고 또 부활을 상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열십자는 뭐냐면 이제 천지사방이 다 한 가족이다. 온 우주가 다 가족이다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 영상 말고도 다른 강의 영상들이 많았는데요. 다른 영상에는 칠판 위에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황골탈태, 불로불사, 인간 완성, 우주 완성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일단은 그게 너무 뭐 궁금해요.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자신은 17대째 의학을 연구한 집안의 자손이며 인도의 한 대학에서 대체의학 박사학위를 따고 국내에서 의사면허증까지 땄다고 했습니다. 17대요? 17대. 그러면은 저 사람이 그 해인감로순가 뭔가는 그 식초를 만든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480년 동안 오직 해인감로수만을 연구했고 자신이 5살 때부터 40년이 넘게 준비해서 해인감로수를 완성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480년 동안 못 만든 걸 자기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하늘이 점지해 준 사람이라 하늘의 스케줄을 알고 있다며 곧 세계가 멸망할 거란 말도 합니다. 돌연변이 박테리아 때문에 2012년 12월 21일 딱 밤 9시에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입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1년을 더 연장하더라고요. 2013년 말에 생화학무기 전쟁이 난다.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해인감로수를 마시는 거다.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결국엔 다 식초를 팔기 위해서. 위한 그런 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신박사 강연장에 걸려 있다는 그 플랜카드 기억하시죠? 네네네. 황골탈태, 불로불사, 인간완성, 우주완성. 이제 그걸 증명하겠다면서 웬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강단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우리 안정환 씨가 얘기했던 시나리오랑 비슷하게 여기다가 흘러가는데요. 또 한 명 꼭 투입돼요. 네. 그 신박사의 수제자 박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박사장이 우리나라에 6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그 2명과 유일하게 교류하는 사람이 바로 신박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박사는 앞으로 10,000살이 돼도 안 죽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해인감로수 때문에. 박사장은 판매 총책이었습니다. 강의 영상에서도 판매를 권하더라고요. 살 수 있는 분은 사셔라. 아니면 병원 가서 치료하셔라. 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지. 물건을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강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수법 중에 그러네요. 하나고 두 번째는 식초를 고가에 팔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사는 사람의 결정 권한이에요. 내가 얼마에 사겠다. 진짜 이 사기의 내용도 놀라운데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게 더 놀라운데요? 이건 누가 봐도 사기인데. 이거 누가 봐도 사기잖아요, 진짜. 근데 아마 초반에 우리가 이제 4대양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불량식품이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범죄로 수사를 전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걸 뭘로 만들었을지 검증할 저는, 수가 예, 없잖아요. 그냥 동네 개천에서 떠다 팔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신 박사가 주장하는 걸 다 종합해 보면 300가지 귀한 약초를 식초에 넣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다 낫는다고 했고요.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암 같은 중대 질환뿐만 아니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당뇨, 심지어 흰머리랑 주름도 없어진다고 했고요. 못 걷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걷는다고 했습니다. 형사님들은 피해 규모가 일단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신 박사가 파는 그 해인감로수에는 문제가 없는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착수합니다. 실제 신 박사가 사람들 모아서 직접 강의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열리는 날 급습하기로 했는데요. 제명이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좀 애매하지. 어떻게 현장에서 바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 시청 직원들과 함께 같이 갔어요. 가니까 생각보다 허름한 건물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서 신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어떤 남자랑 여자가 걸어오는데 한눈에 딱 봐도 아, 저 사람이 신 박사구나. 긴 머리를 뒤로 쪽 메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빨간색 개량 한복에 겉에는 황금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요. 신발까지 흰색 고무신을 갖춰 입고 걸어오는데 산신령인가 싶었습니다. 꼭 그 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걔네 한복 입고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백발로 해서 약간 좀 신령하게 보이려고 뭐 그 수작을 부리는 나는 거죠. 다르다 뭐 그런. 그러면 그 옆에 여자분이 같이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 여자분은 누구예요? 그 현장에서는 수행으로 보였습니다. 신 박사가 보조하면서 가더라고요. 확실히 사기치면 많이 거느려요. 그치. 일단 같이 해야 많이 되니까. 건드려, 예. 자, 일단 신 박사와 수행원이 건물로 올라가고요. 10분여쯤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형사님들이 시청 직원분들하고 사무실을 똑똑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더라고요. 어. 그것도 신 박사가 직접 열어줬습니다. 그래요? 형사님이라고 생각을 못 쓸 했나 수도 보네요. 있죠. 예.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입니다. 여기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신 박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 앞에서 또 내가 그동안 아, 그렇지. 가져왔던 당황하는 권위를, 모습을 보이면 안 그렇지, 되니까. 권위를 또 잃으면 안 되니까. 아. 덕분에 저희는 큰 충돌 없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기괴한 플랜카드하고 해인감로수라고 적힌 식초,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이 강의실에 쫙 진열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강의를 들어온 다른 분들도 있었고요? 대략 한 20-30명 정도가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요. 야. 보니까 전부 다 60,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저희가 왜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 강의가 시작되니까 뭔가에 홀린 듯이 완전히 푹 빠지셔가지고 신 박사 얘기를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철석까지 믿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분들은 한두 번 들으신 게 맞아요, 아닌 맞아요. 모양이네요. 예. 세뇌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고 어르신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입한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요. 이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왜요?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왜요? 대부분 반지 하나 좁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아, 몸이 아프셨을 거 아니야. 연세가 있으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그걸 노린 거네. 맞아요. 나쁜 놈들이. 그런 분들한테 그걸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어요? 나쁜 놈들?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해인 감로수와 고추장, 된장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유. 어떤 분은 저희가 찾아갔을 때 그 식초로 만든 고추장에 밥을 비벼 드시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물에 희석해서 주사기로 몸에 직접 이렇게 주사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사라는 게 이제 혈관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네. 몸 안으로 바로 직접 들어가는 건데 정말 위험해요.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 주사도 신 박사가 하라고 시킨 건가요? 네, 먹고 바르는 것보다 주사가 약효가 있을 거라고 했답니다. 야, 이런 건 진짜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 살인죄. 진짜. 그렇지. 이게 식초 넣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저는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지만 아, 당연히 아, 그거는 모든 그쪽- 것이 문제예요. 상상도 안 돼. 그거는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어르신께
그게 정말 몸에 좋은 거냐? 그렇게 좋은 거면 저도 한번 마셔보자. 그러고 한 잔 얻었는데 컵에 입을 갖다 대자마자 구역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검은 가루 같은 것도 둥둥 떠 있고요. 저도 살짝 맛을 봤거든요. 네. 식초 맛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꾸정물? 그런 거를 주사를 했다고요? 그냥도 먹을 수 없는 거를 그걸 약이라고 팔고 또 주사하라고. 어르신들한테 괜찮으시냐? 저는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랬더니 몸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참고 먹는 거다. 근데 이상하게 이걸 마시면 설사도 하고 어지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설사하고 어지럽고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옛날에 노폐물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딱 먹었을 때 뭔가 딱 불쾌감이 들면 그걸 뭐 환불을 받던지 더 구매를 안 하셔야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집에다가 그러니까. 진열해 놓고. 안 그래도 신 박사한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그럴수록 해인 감도수를 더 열심히 먹어야 한다. 몸에 있는 나쁜 균들이 빼내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건데 그게 다 명현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면역현상. 아유. 면역현상. 잠깐만. 이제 명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방뿐만 아니고 어떤 치료를 할 때 몸이 확 갑자기 나빠졌다가 네, 맞아요. 점차 좋아지는 현상을 이제 명현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게 명현현상이다. 가짜 식품을 파는 사기꾼들이 많이 써먹죠. 아, 명현 현상을.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그래도 싸게 샀다. 100ml짜리 한 병에 원가로 33만 원인데 특별히 할인받아가지고 33,000원에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인에 33,000원. 내가 살 마음이 있으면 너무 싼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가장 속는 게 이제 원래 이 가격인데 우리 할머니한테만 어르신한테 특별히 이 특별히. 가격 드리는 거예요. 그럼 꼭 사더라고. 저렇게 할인율을 높여놓고 대신 나머지를 또 묶어서 팔아요. 다른 거.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결국 비싸게 사는 건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터널 아이처럼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그 낱개로는 팔지 않고 고추장, 된장 등을 묶어서 세트로 팔았고요. 원하는 사람한테는 침대까지 옵션으로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번에 2천만 원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지금 막 화가 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진짜 이건 근데 한편으로는 봐봐요. 나는 그냥 식초하고 고추장을 사는 건데 침대가 따라오는 보너스야. 이러니까 또 그건 또 얼마나 또 기분 좋은 일이겠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관광을 미끼로 던집니다. 3박 4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박수 치고 노래도 부르고 너무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면 외롭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건디는 거야. 그렇죠. 가서 잘해주는 척, 뭐 네. 어떻게 보면 아들인 척, 자식인 그쵸, 척 그쵸, 하면서 그쵸. 팔아먹은 거죠.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팔아먹은 거예요, 도대체? 신 박사의 강의실에 장부를 입수했거든요. 네, 2011년 말부터 약 2년간 네. 한 400여 명에게 해인 감수를 팔았고요. 대략 한 120억 정도였습니다. 120억이요? 할머니 그 혼자 사시는 보증금 다 날렸겠네. 진짜 분통 터지네. 그렇죠. 저희 관할이었던 부천뿐만 아니라 서울, 청주,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에 지점을 두고 판매를 했더라고요. 판매업체 중 한 곳의 대표 이름이 박사정이었고 수행원도 지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전부 신 박사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맡고 있었고요. 한통속이네. 네. 한통속이에요. 예. 자기들끼리 다 짜고 네. 다 해먹을 생각으로 그렇게 한 조직이네, 거네요. 조직. 네. 완전 사기꾼 집단이죠. 이거. 예. 이게 뭐 120억 액수 정말 놀랄만한 액수. 진짜 놀랐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비싸게 판 거잖아요. 식초에도 분명 이게 문제가 있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은 그 식초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네.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식초의 실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양새는 그냥 공장같이 보이긴 하는데 저 박스가 다 해인 감로수인가요? 그렇죠. 물탱크. 이 탱크 안에 해인 감로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조 일자랑 수량이 다 적혀 있어요. 760개, 600개. 와, 저 물탱크 안에 저 많은 게 다 들어있었던 거잖아요.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된 공장이라 내부는 생과계로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물탱크 뚜껑을 열어보고 좀 놀랐는데요. 냄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부적물처럼 시커먼 액체에 까만 가루들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지, 마셨던 도대체? 그 까만 가루가 대체 뭐였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게요. 예. 국과수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거든요. 근데 수치 들어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숯이요? 숯! 네. 정확히 말하면 수 중에서도 활성탄이었고요. 네. 문제는 성분 분석 결과지를 받았더니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비소까지 나왔습니다. 아유. 비소는 독극물 아니에요? 비소는 암 유발 물질 1급이에요. 1급. 그냥 독극물입니다. 그쵸, 독극물이죠, 그냥. 혈관 손상되는 건 물론이고 다 마비 증상이 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먹기도 할 정도로 극약입니다. 극약. 진짜 나쁜 놈이다. 야, 정말 진짜 이걸 다 먹여도 모자른 놈이네요. 진짜. 400분들한테 팔았으면 400명이 진짜 잘못되면 다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분 그쵸. 상황이었네요. 암을 유발하는 거를, 그거를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고 그걸 팔아? 진짜?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비소의 농도가 0.4 ppm인데요. 그 식초에 들어있던 비소의 농도는 3.3 ppm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야, 그건 거의 9배 아닌가요? 독약이네. 진짜 만병통치약이 독약을 먹인 아니라 거네. 독약을 먹였네. 그러는 이거는. 살인이지 이거는. 맞아요. 살인이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살인? 국가수 결과지를 받은 형사님들은요. 사기죄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하고요. 신 박사에게 출석 요구를 합니다. 뭐 강력범죄처럼 바로 체포하러 가거나 그러진 않으셨네요. 사기죄는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출석 요구를 먼저 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신 박사가 경찰서를 들어오는데 형사들이 깜짝 놀랐죠. 처음 봤을 때처럼 개량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왔더라고요. 옷이 그거밖에 없나? 아니, 당당하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게 나타나서 잘못을 인정을 했나요? 해인 강로수가 몸에 나쁘다는 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몰랐다? 네. 수치 해독 효과도 있고 흡수하는 성분도 있으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애초에 몇 개 팔지도 못했고 판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박 사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넘기네. 몸에 나쁜 걸 몰랐다는 사람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내 강의를 들어봐라 그러고 그래요? 다시 자기가 완성을 한 건데 성분이 뭔지도 모른다고? 말이 안 되지. 네, 박 사장이 다단계 의료용품을 팔던 사람인데 강의를 하면서 팔아보자고 제안해서 자기는 강의만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와중에 떠넘긴 거네. 자기도 그 식초를 먹었는지 한번 전 궁금해요. 그치? 자기가 정말 네. 그렇게 좋은 거라고 믿었다면 네. 자기가 먹어야지. 그렇죠. 자기는 안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걸. 100% 알고 있었죠. 전부 거짓이죠. 대체 의학을 배웠다는 인도의 대학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학이었고요. 의사 면허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진짜 사기잖아요. 네. 완벽한 사기꾼. 아니 뭐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큰 사기를 치고 다녔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갑자기 교단을 옮긴다고 하더니 가족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가족들이 이단에 빠졌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단에. 그리고 네. 몇 년 후 성인이 돼서 신 박사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희한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산속에 땅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정신 수양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도 같았는데 그 후에 예언서 같은 책도 몇 권 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책을 썼다고요, 이 사람이? 약간 이건 좀 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오랜 시간 이렇게 사회 단절된 채로 이제 뭐 수양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연합해가지고 뭐 자기가 스스로 믿었던 것 같아요. 이단에 빠지더니 이상한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혼자 믿고 뭐 이렇게 뭐 엉뚱하게 빠지는 거 그거 말릴 수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죽을 뻔한 사건이라고요. 아,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사기 행각에 가담한 관련자 17명을 네. 검거했고요. 네. 신 박사는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네.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박 사장은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2년,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은 징역 및 벌금형을 받습니다. 총포 도검 아까 뭐 총포, 도검, 화학류 단속법. 아 그거는 왜 걸린 거예요? 신 박사 사무실에서 그 도검, 장검이 28자루가 발견됐거든요. 전부 28자루. 전부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지하는 건데 이 칼도 해인 감로수를 넣어 만들었다고 했고요. 해인검이라고 해서 팔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판매를 하려고 했다고요? 자, 어떻게 하면은 식초로 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칼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식초가. 이해가 안 돼서 말이 안 여쭤보는 되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점차 식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식품까지 늘어나고 침대니 칼까지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피해자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단편적인 몇 가지만 보면 피해자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아마 우리 수사관님들이 수법이나 또는 범인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 또 공모를 한 또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있었겠죠. 예. 아주 교묘하게 노력들을 하지 않았나.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 남자. 징역 5년이면 지금 출소했겠네요. 아닙니다. 지금도 수감 중입니다. 어? 왜요? 그때 4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고 난 뒤에 또 사기를 치다가 잡혔습니다. 가석방도 나오자마자 열받는데 또 졌구나. 그 와중에 나와서 또 들어갔어요? 사람들한테 몸에 좋다면서 들기름을 주사하고 애기 대변이 약이라면서 먹이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야, 나와서 또 사기 쳤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좀 허탈하셨겠어요, 또 형사님들도. 어르신들이 신 박사한테 또 사기를 당하셨다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하면 할수록 모든 죄는 사실 경하고 중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살인 사건은 되게 중대한 범죄고 사기는 좀 약하다? 사기 사건 역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고 가족과의 단절을 일으키고 더 외롭게 고독하게 만드는 건데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